자, 이번엔 대장동 의혹 수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에 구속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어제 새벽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김만배 입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왔죠. 그동안은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1호 주인이 자기다, 내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좀 달라진 입장에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정진상 씨 영장에 들어가 있는,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김만배 씨의 진술 내용입니다. 출처는 조선일보인데요. 김만배는 화천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을 유동규에게 수익금의 3분의 1을 주고 또 동규네 형들이라면 정진상 그리고 김용부 원장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3분의 1을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주목됩니다. 물론 검찰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을 달고 보도를 했는데 요즘 이런 흘리기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진짜로 소스를 줘서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동규 남욱에 이어서 김만배 씨도 저게 사실이라면 달라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데 또 구속적부심 정진상 측이 신청한 PPT 200쪽이 넘는다던데 이거는 기각이 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동규 남욱 이 사람은 유동규 제일 먼저 말을 바꿨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남욱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들이 김만배였습니다. 네. 유동규와 남욱은 유동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말려 죽이겠다.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입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란 말이에요. 말려 죽이겠다. 그리고 남욱은 이제 본격적으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만날 때마다 폭로가 하나씩 터져 나왔어요. 예. 그 남욱이 이재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입을 한 사람이 바로 김만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김만배가 24일 새벽 0시에 이제 출소를 했거든요. 출소를 해서 기자들하고 문답을 하는 중에 어떤 유튜버가 거기 뛰어들었고 그래서 남욱이 이제 차를 타고 그 시속 140km까지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렸고 그래서 예주에 있는 어느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기자 3명이 따라갔는데 근데 기자님들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더 달리기는 하지 않겠다. 영화 한 장면처럼 예. 레이싱을 거의 한 했어요. 10분 동안 예. 또 마라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욱에 이어서 김만배의 입을 다들 주목을 하는데 김만배가 석방되기 전에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 천화동인 1호가 원래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김만배만은 말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랬는데 김만배가 검찰에게 한 얘기는 나 이게 유동규에게 3분의 1 주고 그래서 3분의 2는 김용과 정진상이 거다. 네. 내 동생들에게 아니 형들에게. 동규 형들에게 주겠다. 예. 유동규 형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의 결국 그 저수지인데 그 돈의 최종적인 귀착지는 어디냐? 그건 아마 그 국민들 90%가 이재명 당대표를 의심을 할 겁니다. 그 김용과 정진상이 개인이 먹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판에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이 이른바 배소연을 통해서 소고기 법화 사건. 예. 이 김혜경 씨의 이 보조를 하고 일을 도와주던 배소연이라 그런 분이 5급 빌증직 5급 공무원이었는데 경기도에 또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7급 공무원입니다. 네. 그 7급 공무원이 한 얘기가 이 배소연의 지시로 또 다른 7급이 이재명의 집에서 돈을 1억 5천만 원을 갖고 나와서 이재명의 계좌에 넣었다. 그런데 한번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네. 보통 우리가 집에 현금을 얼마씩 갖고 있겠습니까? 요사이까지 카드를 다 쓸 때는 현금은 거의 없어요, 집에. 예. 저만 하더라도 집에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저 현금이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 현금을 1억 5천만 원을 넣었다.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심지어 2020년 3월 달에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이 돈을 신고를 한 게요. 예. 2020년 3월 달에 현금 2억이 있다고 신고를 했고 예.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가 그리고 2021년 3월달 1년 뒤에는 현금이 3억 2,500만 원이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예. 그 1억 2,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현금 1억 2,500만 원이 어떻게 늘어났다고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을 3억이나 3억 2,500만 원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돈을 현금을 1억 5천만 원을 갖고 와서 개인 계좌에 넣었다. 이러니까 그 무렵이 하필이면 이게 이 정진상과 그리고 네. 김용희가 돈을 받은 업자들로부터 민간꾼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검찰은 이 돈의 예. 출처를 대장동 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예, 의심하고 특히 있는 거잖아요. 김용희가 이제 8억 4,700만 원 중에서 예. 6억을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래 그 돈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과 그 가족들이 계좌를 일제히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오늘 아침까지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근데 뭐 악의적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재산 신고도 이미 끝났다라고 반박하고 예,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예. 이렇게 2020년 3월달, 2021년 3월달 이렇게 다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하고 이 돈을 갖고 경선 자금으로 끄집어내서 계좌에 넣은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예. 얘기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네. 그렇게 보고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좌 추적을 해서 어느 정도 만약 혐의가 드러난다면요. 예. 이건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엄청난 타격, 엄청난 타격이 아니라 거의 끝나는 타격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고 또 검찰이 이런 것을 계좌 추적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용과 정진상은 입을 딱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그 과정에 개입을 한 사람이나 또 예.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 진술이 있었지 않겠느냐. 예. 우리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 쪽에서는 뭐 모친 상당했을 때 조의금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또는 그런 것들이 일단 집에 있던 돈이었고 출처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고 아무리 있는데요. 하지만 집에 현금을 그렇게 사두는 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금을 3억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현금을 그렇게 사두는 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현금을 뭐 가령 있어도 200만 원 네. 이런 돈은 있을 수가 있고 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예. 1억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집에 뭐 1년 동안 두었다, 2년 동안 두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재명 그 당대표는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예. 현금을 그냥 두었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이 경선 자금으로 계좌에 넣었을 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는 관련해서 말을 아껴 썼는데 아끼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뭐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자,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검찰 창작 능력도 의심되지만 연기력도 형편이 없다. 검찰이 수차례 나와 가족들의 계좌를 확인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있느냐. 자, 수사 안 말린다. 언제든 털어보시라. 이렇게 자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안 말리고 더 털어보라고 말은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수사보다도 소환해서 직접 물어보겠다. 소환 조사 쪽으로 무게가 기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직접 칼날이 그리워지는 건데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연말 전에 그 큰 바람이 불지 싶어요. 그럴 어떤 수밖에 없는 바람이요? 것이요. 이제 검찰이 증거를 거의 확보한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바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그 사건은 이미 관련자들을 그 몇 분을 기소를 했잖아요. 두산건설 전 대표도 기소를 했고 그 공소장에는 보면 예. 정진상, 이재명과 공모하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러니까 그건 거의 수사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또 하나가 바로 상방울 그 김성태, 이 조폭 김성태가 연관이 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어느 정도 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검사 앞에 앉으면 곧장 질문이 그 있을 수 있는 그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다가 이 사건은 또 뭐와 연관이 돼가 있는가 하면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폭로를 한 이 대북 송금과 연관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상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돈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돈이 넘어간 데 대해는 당시 경기도와 상방울이 뭐 후원 관계가 있었고 또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한 아태엽
그 안부수도 참석을 하고 예. 예. 그리고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을 한 그러한 그 뭐 컨퍼런스입니까 회의입니까 뭐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쉽게 그 손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평화부지사가 예. 이화영 부지사였죠. 이화영 부지사 예, 예. 지금 이제 구속이 돼가 있죠. 그렇죠. 그것도 뇌물 받은 죄명으로 구속이 돼갔는데 결국 어느 정도 수사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GH 합숙소 사건 그리고 뭐 여러 등등 사건들이 다 돼가는데 이 가장 핵심은 예. 지금 대장동과 백현동의 배임 혐의란 말이에요. 이 배임 혐의도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많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배임 혐의에서 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왜 민간업자에게 가는 초과 네. 이걸 그냥 용인을 했느냐. 밑에 실무자들은 이거 다 나누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기한지를 만들어 올리는데 그걸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없애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한꺼번에 왕창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천문학적인 이익인데요. 예, 그런데 그죠? 지금까지 내가 대장동을 설계했고 그리고 모든 결정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 배임 의혹은 설령 자기가 결백하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해명을 해야 합니다. 검찰이 너희가 범죄를 입증해라 이 말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으로 보면 본인이 나는 여기 이 점은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나는 클린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거의 막다른 골목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소위 사법 리스크 현실화 때문에 뭐 지금 NY 걔가 미국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김경수 지사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어떻든 그 이재명 당대표에 둘러싼 여러 의혹이 사법 리스크. 예. 뭐 이게 그동안에 이 내ገብ이나 되는 방탄조끼를 입었지만 그게 다 무위로 돌아가고 이 아닌 말로 공직선거법 사건 하나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네. 다 깨질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대통령 그 선거 비용 434억 이거 받은 거 네. 보증 받은 거 다시 반환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천막당사로 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 그 지도부의 리스크가 당장 이제 눈앞이 현실화되니까 민주당에서 이 전체 169명 중에 이미 이 친윤과 아니 친이 그리고 반이 그 친명 반명으로 네네. 나눠보면 반명의 숫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아. 이 100명 가까이 되고 있다. 다 합쳐보면 예, 예. 다 합쳐보니까 이게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도화신문에 나온 기자들의 분석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낙연 그 조기 복귀 이런 이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가 됐지만 네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석방이 돼서 롤백을 하게 되면 예. 그래도 이 그 중심을 잡는 예. 그 기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예.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빠듯하고 힘이 든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